우리 이제 세 번째 내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인구 문제와 인구 정책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구 문제는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과연 어디와 어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대책도 어떨까? 대책도 서로 다르겠죠? 하면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인구 문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먼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처음에 최초로 일어났던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급속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일어난 1960년대 이후부터는요, 초연령 상승,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높은 양육비 등으로 인구 증가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면서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학기술 발달,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노인 인구 비중이 어떻게 했다? 증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나오는 이게 어떤 문제에 관해서 나올까? 그렇죠? 바로 인구 고령화 현상,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요, 지금 다른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선진국 같은 경우에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던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주로 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그러니까 50년, 60년, 70년을 들면서 70년대에 들면서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급증한 시기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같다 다르다?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인구는 우리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세계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증가하는 지역은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사망하면 개발도상국이 특히 사망률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출생률이 돼 있는데 출생률은 완만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뭐냐? 지금 사망 인구보다 출생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상태란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인구가 어떻게 된다? 인구가 더욱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 인구 과잉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즉 인구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 문제, 그리고 식량 및 자원 부족으로 인한 기아와 빈곤 문제,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 기반 시설 부족 및 불량 주거 지역 발생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를 해도 너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서로 다른 인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대책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서로 다르게 접근을 해야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합계 출산율이 낮은 상태, 이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저출산 현상을 우리가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지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고 노년층 인구 부양 부담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는 인구 부양 비중에서 어떤 노년 인구
이 말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 인구 부양비가 증가를 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저출산 이게 그렇죠. 고령화 현상이 고령화 현상 이렇게 표현을 또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가 저출산의 현상 해결해서 고령화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밖에 없다. 그렇죠. 합계 출산율을 높인다. 즉 아기를 많이 낳아서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서 유소년층 인구를 늘려서 노인 인구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줄이는 것밖에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을 많이 하기 위한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 이것을 무슨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 복지 정책 및 사회보장 제도를 정비를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노인 부양을 더욱 강화를 해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를 해서 이러한 노인 문제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도 너무 빨리 늘어나더라.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 과잉 문제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출산을 줄여야 된다.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같은 게 무슨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구 부양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 성장과 식량 증상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데 인구 부양력이란 것은 뭐냐면요. 어떤 개념이에요? 어떤 사회가 해당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구 부양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어떠한 사회는 인구를 한도 끝도 없이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정된 능력을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러한 능력치를 더 키워야 되겠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문제점이 이 인구가 거의 대부분 어디로 집중이 되더라? 도시로 집중이 된다 했었죠? 그래서 도시에는 대도시 과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대도시에 몰린 인구를 분산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대도시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의 신도시 건설 및 지방 경제를 육성해서 인구 분산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특정 대도시에 너무 몰린 인구를 분산을 시켜서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된다. 요런 대책들을 세울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구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인구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의 인구 이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